안녕하십니까? 동양학의 대중화, 실용화를 추구하는 동양문화 아카데미 천인호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사에 기반한 칠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손자병법 원문과 번역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도란, 백성이 윗사람과 뜻을 같이하여 함께 죽을 수도 있고 함께 살 수도 있으며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천이란 음양과 추위더위, 계절의 운행이다. 지란, 지형의 높고 낮음, 거리의 멀고 가까움, 험하고 평탄함, 넓고 좁음, 생사의 조건이다. 장이란 지혜와 신뢰, 인자함과 용기, 엄격함이다. 법이란 군의 조직, 관리체계, 군수 운영이다. 이 5가지는 장수라면 반드시 들어야 하며 이를 아는 자는 승리하고 모르는 자는 패배한다. 그러므로 이를 바탕으로 계산하고 실상을 파악하되 묻기를 군주는 도를 갖추었는가? 장수는 능력이 있는가? 천시와 지리를 얻었는가? 법령은 잘 시행되고 있는가? 병력은 강한가? 병사들은 훈련되어 있는가? 상벌은 명확한가? 나는 이로써 승패를 알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군주의 도, 장수의 능력, 천시와 지리, 법령의 시행, 병력, 병사들의 훈련, 상벌의 명확, 이것이 바로 칠계입니다. 현대 경영에서 승패는 싸우기 전에 결정됩니다. 손자병법의 오사칠계는 고전의 지혜를 데이터로 변환하여 비즈니스 승률을 예측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보시는 차트와 같이 우리는 시장 점유율 변화, 자원 할당 등 다양한 지표들을 통해 우리 기업의 현대 경영 성과를 측정하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는 승리를 위한 시대를 초월한 알고리즘에 기반한 것입니다. 리더에게 필요한 것은 감이 아닌 데이터 기반의 예측입니다. 손자는 이를 아는 자는 승리하고 모르는 자는 패배한다. 나는 이로써 승패를 알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핵심 개념은 바로 오사칠계입니다. 손자는 전쟁을 단순한 투쟁이 아닌 변수가 결과를 결정하는 수학적 문제로 보았습니다. 그는 화살 하나를 쏘기도 전에 승리 확률을 계산하기 위해 7가지 진단 질문인 7개를 정립했습니다. 다양한 변수를 분석하고 계산하면 승리의 성공 확률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전장을 지배하는 5가지 절대 법칙, 즉 오사에 대해 앞서 설명한 것에 더하여 좀 더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5가지 요소를 면밀히 분석하는 것이 승리의 첫걸음입니다. 우리는 고전의 언어를 현대 비즈니스의 KPI로 치환할 수 있습니다. 도는 민심과 리더십의 일치를 의미하며 현대에서는 조직의 비전 공유와 팀워크로 적용됩니다. 천은 시간과 자연 조건으로 시장 타이밍과 외부 환경 분석으로 이어집니다. 지는 지형과 위치로 경쟁 구도와 물리적, 디지털 인프라 분석에 해당합니다. 장은 리더의 자질로 CEO나 팀 리더의 역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은 조직과 규율로 시스템, 프로세스, 정책으로 현대적으로 적용됩니다. 내부 엔진, 즉 조직 문화와 리더십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도는 조직원이 경영진의 비전을 이해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협력하는지, 조직의 경영 목표와 구성원의 목표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는 리더와 구성원 간의 목표 일치도를 통해 점검할 수 있습니다. 장은 리더의 5가지 필수 자질인 지혜, 신뢰, 인자함, 용기, 엄격함을 의미합니다. 리더와 핵심 인력의 역량 평가를 통해 이 자질들이 잘 발휘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외부 전장인 시장 환경과 전략적 위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은 시장 타이밍과 거시 환경을 의미합니다. 경제 트렌드, 시장 사이클, 정책 변화, 계절적 요인 등을 분석하여 외부 환경과 시장 타이밍이 우리에게 유리한지 점검해야 합니다. 지는 경쟁 구도와 인프라를 나타냅니다. 시장 포지셔닝, 경쟁사의 강점과 약점, 물리적 및 디지털 인프라를 분석하여 경쟁사 대비 전략적 위치가 우리에게 유리한지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영체제는 바로 시스템과 규율을 의미하는 법입니다. 법은 조직 구조, 지휘체계, 물류 및 자원 관리를 아우르는 개념입니다. 현대적 관점에서 조직 내의 프로세스, 보상, 처벌을 위한 시스템이 올바르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이는 효과적인 실행을 위한 자원 관리와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전략을 성공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4대 경영 자원이 필수적입니다. 첫째, 인적 자원. 매는 모든 자원을 관리하는 주체로서 경영진, 주주, 사원을 포함하며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둘째, 물적 자원, 머티리얼은 공장, 시설, 설비, 사무실과 같은 물리적인 자산을 의미합니다. 셋째, 재무자원, 머니은 자금 조달 및 투자 능력을 나타냅니다. 넷째, 정보자원, 인포메이션은 경영활동에 필요한 데이터, 시스템, 지식을 포괄합니다. 성과를 창출하는 5대 경영활동은 흔히 POSDC 사이클로 불립니다. 첫째, 목표 설정, 플래닝은 기업의 목표와 방침을 수립하는 단계입니다. 둘째, 계획 수립, 오거나이징은 목표 달성을 위한 자원을 조직화하는 과정입니다. 셋째, 조직화, 리딩는 자원을 배분하고 지휘하는 단계이며, 넷째, 지휘, 컨트롤링는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성과를 측정하는 활동입니다. 마지막으로 통제, 더렉팅는 구성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활동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지속적인 성과를 만들어냅니다. 이제 손자병법의 핵심 중에 하나인 7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7개란 승리하는 조직의 7가지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7개란 첫째, 어느 쪽 군주가 정치를 더 잘하는가라는 주승유도. 둘째, 어느 쪽 장수가 유능한가라는 장수균능. 셋째, 누가 하늘의 때와 땅의 이점을 얻었는가라는 천지숙득. 넷째, 법령은 잘 시행되고 있는가라는 법령숙행. 다섯째, 어느 쪽의 군사력이 더 강한가라는 병중숙강. 여섯째, 병사들은 어느 쪽이 잘 숙련되어 있는가라는 사졸숙련. 일곱째, 상과 벌은 어느 쪽이 더 분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되는가라는 상벌숙명입니다. 손자병법의 7개는 단순한 승패 예측 도구가 아닙니다. 이는 비전, 리더십, 환경, 시스템, 자산, 인재, 보상이라는 7가지 핵심 경영 요소를 완벽하게 설명하는 강력한 프레임워크입니다. 전쟁의 승리가 우연이 아니듯 비즈니스의 성공 또한 철저한 계산, 즉 면밀한 경영 전략에서 시작됩니다. 이 7가지 요소는 서로 독립적이지 않으며 마치 하나의 유기적인 생명체처럼 긴밀하게 연결되어 유기적으로 작동합니다. 첫 번째 원칙은 주승유도, 즉 군주는 어느 편에 도가 있는가입니다. 이는 미션과 비전의 일치, 그리고 공유된 가치를 의미합니다. 도란 리더와 구성원이 뜻을 같이하여 위험을 무릅쓰고 함께 나아가는 상태를 말하며, 현대적으로는 공유된 가치와 심리적 계약, 그리고 전략적 정렬을 통해 조직의 사회적 자본을 구축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 조직은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명확한 존재 이유를 공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구성원들은 리더의 약속을 신뢰하며 리더는 언행일치를 보여주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원칙은 장숙유능, 장수는 누가 유능한가입니다. 이는 리더의 역량과 적재적 소배치를 뜻합니다. 군주가 방향을 정하면 장수는 그 비전을 현실의 성과로 바꾸는 실행의 가교 역할을 합니다. 손자병법에서는 장수의 5가지 덕목으로 지혜, 신뢰, 인자함, 용기, 엄격함을 꼽았는데, 현대 비즈니스에서는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 약속을 지키는 정직함, 구성원의 성장을 돕는 케어, 리스크를 감수하고 결과를 책임지는 자세, 그리고 성과에 대한 엄격하고 공정한 기준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의 리더들이 비전을 현실의 성과로 바꾸는 역량을 갖췄는지, 그리고 성과, 부진을 팀원 탓으로 돌리지 않고 본인의 책임으로 받아들이는 용기를 가졌는지 진단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 천지숙득, 천시와 지리를 누가 얻었는가입니다. 이는 외부 환경 분석, 특히 거시적 환경과 시장 지형을 파악하여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기업이 통제할 수 없는 정치, 경제, 기술의 변화와 같은 거시적 환경, 즉 천의 흐름에서 적절한 타이밍을 포착하고 시장의 진입장벽이나 유통 채널과 같은 지의 구조를 파악하여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팬데믹이나 공급망 위기와 같은 상황에서 경로를 재설정하는 회복 탄력성을 갖추었는지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변화하는 시장의 파도를 역풍이 아닌 순풍으로 타고 있는지, 경쟁사보다 먼저 새로운 시장의 길목을 차단하거나 선점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네 번째 원칙은 법령숙행, 법령이 누가 잘 집행되는가입니다. 주승유도가 조직의 혼이라면 법령숙행은 조직의 뼈대입니다. 이는 전략이 현장에서 왜곡되지 않고 즉시 실행되는가를 묻습니다. 표준 운영 절차, IT 인프라, 의사결정 프레임워크와 같은 법, 즉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지, 그리고 CEO의 메시지가 말단까지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되는 영, 즉 실행력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더불어
예외 없는 원칙 적용과 신속한 피드백 루프를 통한 일관성 있는 집행이 핵심입니다. 경영진의 전략 결정이 24시간 이내에 현장 실무자에게 정확히 전달되는지, 그리고 성과 부진의 원인이 전략의 부재인지 아니면 실행 시스템의 미비인지 냉철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원칙은 병중숙강, 병사무리는 누가 강한가입니다. 이는 핵심 자산과 자원 기반 관점에서 경쟁사가 모방할 수 없는 핵심 역량과 인재 밀도의 우위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직원의 수가 많은 것이 아니라 자본력, 생산 설비, 물류 인프라와 같은 하드 자산, 그리고 특허, 데이터, 브랜드 가치, 독보적 기술력과 같은 소프트 자산의 강점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자원만 믿고 시스템을 소홀히 하면 덩치만 큰 공룡처럼 도태될 수 있다는 경고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경쟁사가 공격해올 때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결정적인 한방은 무엇인지, 그리고 단순히 인원수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개별 구성원의 인재 밀도를 높이고 있는지 자문해 보십시오. 여섯 번째 원칙은 사졸숙련, 병사는 누가 숙련되었는가입니다. 병중숙강이 총의 성능이라면 사졸숙련은 사수의 사격 실력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현대의 숙련은 단순 경력이 아닌 리스킬링과 적응력을 통해 끊임없이 배우고 발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업계 최고 수준의 실무 지식인 전문성, 표준화된 협업을 통한 효율성, 그리고 강의실 교육이 아닌 실전 프로젝트를 통한 액션 러닝과 실패로부터 배우는 학습 조직 문화가 중요합니다. 우리 조직은 새로운 기술을 경쟁사보다 빠르게 배우고 업무에 적용하는지, 그리고 신입 사원을 핵심 전력으로 만드는 체계적인 온보딩 프로세스가 있는지 진단해 보아야 합니다. 일곱 번째 원칙은 상벌숙명, 상과 벌은 누가 공정하게 밝히는가입니다. 공정한 성과 관리와 보상이 조직 운영의 핵심입니다. 상벌의 핵심은 많이 주는 것이 아니라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성과를 낸 인재는 확실히 보상하고 무임승차자는 배제하여 역선택을 방지하는 공정성, KPI와 OKR에 기반한 명확한 평가 기준을 공개하는 투명성, 그리고 연말 평가를 기다리지 않는 즉각적인 보상과 건설적 피드백과 같은 현대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구성원들이 보상 결과에 대해 받을 만한 사람이 받았다고 진심으로 인정하는지, 그리고 성과를 내지 못하거나 문화를 해치는 사람에게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7개, 즉 비전, 리더, 시장, 시스템, 자원, 인재, 보상은 독립된 요소가 아니라 하나의 유기적인 생명체처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리더의 비전이 확고하고 그 비전을 실현할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작동하며 모든 구성원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보상이 뒤따를 때 조직은 절대 무너지지 않고 비로소 강건함을 갖출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요소들이 조화를 이룰 때 진정한 승리하는 조직이 탄생합니다. 마지막으로 CEO를 위한 7가지 핵심 질문을 요약해 드립니다. 주승유도, 즉 미션과 비전의 일치가 명확한가? 장승유능, 리더의 역량이 실행에 가교가 되는가? 천지숙득, 외부 환경 분석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삼는가? 법령숙행, 시스템과 실행을 통해 전략이 즉시 실행되는가? 병중숙강, 핵심 자산을 통해 결정적인 한방이 있는가? 사졸숙련, 학습 조직을 통해 빠르게 배우고 있는가? 그리고 상벌숙명, 공정한 보상이 구성원들에게 납득될 수 있는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바로 승리하는 조직으로 가는 길입니다. 승리는 우연이 아니라 철저한 계산과 준비의 결과입니다. 승리의 증명, 도요타의 7개 사례를 통해 원칙 준수가 어떻게 거인을 이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법인 법령숙행은 카이젠, 즉 도요타의 핵심 경영 전략인 개선과 현지 현물 원칙의 예외 없는 시행으로 나타났습니다. 둘째, 도인 주승유도는 품질 중심 철학을 공유하고 누구나 문제점을 발견했을 때 생산 라인을 멈출 수 있는 라인 스톱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책임감을 부여했습니다. 셋째, 연인 사졸숙련은 단순 노동자가 아닌 현장 문제 해결이 가능한 지능화된 인력을 양성했습니다. 그 결과 도요타는 미국 시장에서 GM을 제치고 패권을 장악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패배의 증명, 앨론의 붕괴 사례입니다. 앨론은 1985년 창업되었다가 2007년 기업이 해체된 직원 수 26,600명에 달하였던 에너지 및 금융업체입니다. 창업 초기에는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지만 각종의 회계 부정, 문어발식 확장 경영 등으로 파산한 전력이 있습니다.
엘로는 뛰어난 능력의 장은 있었지만 도화법이 없었습니다. 도의 상실은 경영진의 사익 추구로 인한 비전 상실과 내부 신뢰의 증발로 이어졌습니다. 법의 붕괴는 왜곡된 보상 체계로 인해 성과보다 회계 부정을 장려하며 시스템을 파괴했습니다. 그 결과 가장 똑똑한 장수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과 도의 부재로 엘로는 파산하고 말았습니다. 이 두 사례를 통해 우리는 영웅이 아닌 시스템이 승리한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도요타는 비전 공유, 엄격한 프로세스, 훈련된 조직을 통해 지속 가능한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엘로는 개인의 탐욕, 왜곡된 보상, 고지능 인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파멸적인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이는 탁월한 장수 한 명만으로는 시스템과 문화가 무너진 기업을 결코 구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리더의 거울, 즉 객관적 자기 진단을 위한 547개 질문들입니다. 주승유도 우리 비전이 공유되고 리더와 구성원이 한마음인가? 장승유능 리더는 능력과 신뢰를 갖추었는가? 천지숙득 시장 타이밍과 위치 선점은 유리한가? 법령숙행 프로세스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가? 병중숙강 가용 자원은 충분히 강한가? 사졸숙련 구성원들은 잘 훈련되어 있는가? 마지막으로 상벌숙명 보상과 처벌은 공정하고 명확한가? 이 질문들에 대한 냉철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한 가지 규칙은 경쟁사 대비 4개 미만의 항목에서만 우위라면 싸움을 미루고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대 리더를 위한 3가지 행동 강령입니다. 첫째, 나만의 스코어 카드를 작성하십시오. 막연한 싸움 대신 철저히 계산하고 7가지 항목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둘째, 재능보다 훈련에 집중하십시오. 한 명의 스타 장수보다는 시스템 안에서 훈련된 조직이 승률을 더 높여줍니다. 셋째, 공정함이 곧 기강입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라 명확한 원칙과 공정한 상벌이 강력한 도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승리는 도박이 아니라 철저한 계산의 결과입니다. 손자는 나는 이로써 승패를 알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승률을 냉철하게 계산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기는 경영을 위한 견고한 전략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